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즐의 김나훈 기자입니다. 커뮤니티에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이륜차 번호판 개선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청회 어떻게 진행됐는지 논의 내용 말씀드리고 좀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 내용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후면 번호판 확대가 되는데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바뀔 가능성이 없고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후면 번호판이 확대됩니다. 이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거에 따른 찬반 여론은 갈렸고,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도입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반대하는 쪽의 논리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업용, 그러니까 배달 이륜차와 일반 승용 이륜차의 분류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번호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견이 제기됐다. 하나하나 그러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례차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후면 번호판 확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거를 연구 용역을 맡겼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랑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이륜차 번호판 번호 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800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맡긴 거예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 앞으로는 이제 패널들이 토론했던 내용들, 그리고 발언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씩 첨부할 건데, 그 전체 발언의 일부분씩을 발췌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선 후면 번호판입니다. 후면 번호판 경우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번호판이 고갈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최문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국제화센터장의 발언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쪽이 좀 소진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더 이제 별도 비용을 부여해서 용량을 물질적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후면 번호판 체계 개선은 불가결한 사항이었고, 앞으로는 전국 공통으로 전국 번호 체계가 도입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번호판의 사이즈가 커지는 건데요. 현장에서 찍은 번호판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내정된 번호판 시제품입니다. 아직 확정품은 아니고요. 이렇게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판 너비는 기존과 똑같은 210mm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높이가 현행 115mm에서 150mm로 35mm만큼 확대됩니다. 너비를 키울 경우에는 현재 브라켓이나 그리고 모터사이클 구조상 머플러와 간섭이 생겨서 현행 너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기존 파란색이었던 글자 색상을 검정색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표기 글자는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서울, 제주, 전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숫자, 한글 숫자로 위쪽에 배치가 되고 아래에 일련 번호 4자리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후면 번호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다음으로 전면 번호판 부착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연구가 이루어져서 관련해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전면 번호판 도입 문제는 2013년도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국제화센터장 최문석 센터장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어떤 논의사항이 있었는지를 먼저 저희가 조사를 했고, 2013년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요. 이 뒤에는 그동안 부착하기 어려웠다.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웠다. 매 차례 10년 동안 그런 의견이, 그런 발언이 이어졌었고요. 연구 결과 이번에도 역시 전면 번호판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략 30개 제작사의 모델을 한 196개 모델을 대상으로 기술을 해보니 부착 가능한 게 한 75대 정도, 이걸 보시면 한 38%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은 이제 28%로 더 낮고요. 대형이 이제 공간이 좀 확보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56% 정도로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면 번호판 관련해서 이어서 토론이 진행됐는데, 토론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안병철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발언입니다. 나서 저희 전면 장비 단속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차 단속으로 번호판이 넣기로 했지만 아마 그때 당시 개발했던 스펙 자체가 그 2년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해상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한 200메가급, 2메가급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2년차 장비 개발하면 9메가급까지 한번 올려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전면 번호판들이 바뀐다 해도 지금 있는 전면 장비에서는 단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음으로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처장의 발언입니다. 라이더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 번호판 달자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한 번, 두 번 위반하고 한 번 위반하면 사고 확률이 50% 줄어들잖아요. 다치시고 돌아가실 확률이 5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흡수가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오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과연 규제와 관련되는 정책들은 안전과 관련되는 정책들은 하나도 좀 정부에서 이행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김영호 부회장님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하면은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 대안이고, 대안을 찾아내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가설을 만들어서 시장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결책은 전면 번호판 부착입니다. 그럼 가설은 뭐냐? 가설은 이겁니다.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면은 불법 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전면 번호판이 없어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다 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론도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강갑생 기자의 발언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서울시대 다니면서 그 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저 오토바이의 소속이 뭔지 번호도 당연히 안 붙어 있으니까 모르죠.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봐야 다 헬멧도 쓰고 있는데 그걸 뭐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어떤 식으로든 번호판이 붙어 있고 식별이 가능하다면 요즘 다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해서 다 신고합니다. 주차 신고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같이 갖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현업에 몸을 담고 있는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혼다코리아 김한섭 인증 팀장님의 발언입니다. 모터사이클 형태가 다양하고 그 공간이라던가 부착할 수 있는 면적, 위치에 대한 선정이라는 게 제한적이고 상당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국가정책을 수립한다는 데 있어서 일정 통일된 규격이 있을 테고 통일된 무언가를 가지고 실제 차량표에 적용을 하시려고 할 텐데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을지, 담아낼 수 있을지 제작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가능성은 모든 제작사가 모든 라인업에서 그 정부에서 생각하신 정책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 넘어야 될 허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처럼 각 이해관계자의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기된 문제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영업용과 비영업용 이륜차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쟁점이었습니다. 김용호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220만 내에서 배달 택배는 10%에 해당되거든요. 왜 10%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90% 감수해야 됩니까?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입니다. 지금 모든 오토바이에 달자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면 오토바이 공약도 아시겠지만 영업용 오토바이입니다. 영업용 오토바이 즉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서 현 정부의 공약은 그겁니다. 근데 마치 모든 오토바이를 다 달자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자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길어졌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좀 이 발언들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발표했었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 최문석 국제화센터장님의 발언입니다. 상에는 용도 구분은 현재 비사업용 자가용 반지는 제대로 되고
향후에 이제 그것들을 뭐 영업용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 영업용의 어떤 정의 자체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 전영필 국장님의 발언입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저희도 이제 굳이 조금 한다면 일단 이 번호판 새로 디자인하고 후면 번호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이 이제 전면 번호판과 관련된 문제는 이게 좀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오토바이라서 미안한데 이 이륜차 번호판 체계 자체가 이게 한 가지로 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과연 그러면 어떤 업종은 의무화를 하고 어떤 업종은 이게 안 달아도 되고 그런 게 과연 또 이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 복잡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토론회 전에도 승기선 회장님하고도 좀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저도 지금 들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빌리티 자동차국 자동차 운영보험과 과장 이멀씨 과장님의 발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시내에서 주행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떠올리면서 이 이륜차 번호판에 접근을 하니 당연히 전면 번호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배달용 오토바이는 저도 아이의 엄마로서 좀 더 이제 필요성을 더 이제 강하게 느끼는데, 근데 과연 이제 대부분의 전체 오토바이로 확대했을 때 그것까지도 과연 이제 그 전면 번호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의견이 나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현재 법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상태라면 그러면 그 법에서 그 현재 영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번호판을 못하냐 라는 거를 이제 이랬을 때 아까 이제 우리 배달 라이더 협회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영업용에 좀 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시범 사업이든 아니면 이제 보험과 연계를 하던 이렇게 해서 자발적인 어떤 그런 구조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하고 그게 전반적으로 좀 이제 확산이 되면 우리 이제 안실령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거를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각 관계자의 발언과 주장까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공청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이 영업용 이륜차와 승용 이륜차의 법적 분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동의를 했고 국토교통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수긍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공청회 자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륜차 산업 관계자와 각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을 취합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토론 시간도 배정한 거고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륜차 업계를 대표해서 토론에 참여했던 김한섭 혼다코리아 인증 팀장님과 김영호 한국 이륜자동차 산업협회 부회장님은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한 부당성과 후면 번호판 적용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업용 이륜차와 승용 이륜차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통부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분명 이에 대한 소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홍보하지 않고 그 전에 이런 공청회 자리를 거쳤다는 점, 이 자체가 사실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요. 이 부분은 좀 칭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물론 전면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도 했고요.
그 취지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 보행자 보호 분명히 실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이 주장 자체는 모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타당성이 없었어요. 이게 뭐 도로교통공단에도 이게 인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카메라에서도 뭐 명찰효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명찰효과 이야기도 후면 번호판 확대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분들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청회 진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또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보기 좋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야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게 저는 건강한 사회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문제가 커지겠죠. 그때는 분명한 목소리를 더 확실하게 내야겠죠. 근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니까, 전면 후면 번호판 정책 관련해서 행정 예고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취재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취재해서 후속적으로 계속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분량이 3시간 분량이에요. 저 정말 많이 간추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간추려야지? 이거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 약간 경고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멀식 과장님께서. 이제 그 폭풍이 불 거다. 지금 대형 자동차 검사 시작하는데 이거 다 걸릴 거다. 경각심을 많이 이제 유발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그 등화 장치 변경한 거, 뭐 안개등 단 거 이런 거 다 탈락할 거다. 대거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아예 이제 이번 번호판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아예 제가 차치하고 이번에 진행을 했고, 이외에도 라이브 영상을 다시 올릴게요. 이제 잠깐 제가 검토를 하느라고 지금 비공개 처리를 해놨는데 다시 올릴 테니까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봐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도 후속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커즐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남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